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입국 제한이 검토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경남의 대표적인 외국인 거리인 김해 동상동 일대는 거리가 텅 빌 정도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동상동 외국인 거리입니다. 한낮인데도 조용합니다. 사람보다 오가는 차량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보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바삐 걸음을 옮깁니다. 사람 많이 있을 곳이 안 가고 마스크 끼고 항상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곳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던데요. 주요 고객인 외국인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 상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부 음식점은 매출이 40%까지 줄었습니다. 주말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새 주말도 안 나오고 평일이나 막. 거진 진짜 필요한 저거 야채 조금 필요한 거 아니면은 안 나오니까 뭐 지금 저 로데오 거리 상인들이 지금 난리라. 시장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김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여 명. 중국인은 10명 중 3명꼴로 신종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곳곳이 비상입니다. 외국인들이 단체로 모이는 민간지원센터는 아예 문을 닫았고 김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모든 단체 교육을 취소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에야 센터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모국에 다녀온 중국인 상담은 전화로 대체하는 등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분들이 모두 다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중국을 다녀온 건 아닌데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제한을 하고 웬만하면은 당분간 그 14일 이내는 좀 자제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중국인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모이는 곳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현재까지 경남 지역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걱정에 경남 지자체와 의회도 중국을 비롯해 예정된 해외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녕 군의회는 오는 3월 따오기 복원과 관련해 중국 상해와 한중, 서안 등 3개 도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이후 지난달 29일 탐방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중국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지자체는 총 17곳. 대부분 중국 자매 결연 도시와 교류를 중단하는 등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과의 교류 일정도 도내 곳곳에서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경남도의회의 5호 교류단체인 한동남아 친선의원연맹,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베트남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다 도내 감염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따른 도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내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취지로 우호 교류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합천 군의회도 지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호주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메르스에 이어 5년 만에 되살아난 감염병 확산 조짐에 경남 지자체와 의회가 해외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와 의회는 해외 일정을 취소하는 등 앞으로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도 수천 명씩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건강 걱정에 더해 경제적인 타격도 몸소 체감하고 있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교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고요. 북한과 인접한 중국 단둥 지역.
현재 이 지역에 거주 중인 교민이 직접 촬영한 퇴근길 풍경입니다. 한창 차가 막혀야 할 시간이지만 도로와 인도 모두 썰렁합니다. 지역 최대 번화가 역시 텅 비었습니다. 여기도 그 안동 노가라는 굉장히 그 번화가인데요. 모두 문을 닫았고 저녁 시간대여서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 하던 곳인데 사람이 전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인근 심양 지역 역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도시 전체가 멈춰버린 모습.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입니다. 이들 지역은 우한과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현지 교민들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단동은 머니까 그런 걱정들을 안 했는데 여기도 확진자가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또 심양 영사관을 통해서 그 정부 지원으로 저희 단동에 있는 교민들도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1인당 3장씩 나눠줘서 받았는데 그래도 이 마스크가 이제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이곳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현실입니다. 중국어 학원인 학생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대형 음식점 등에는 여행객을 비롯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공장들 역시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맞았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나 그리고 현지에 이제 어학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있던 학생들도 간다 그러고 예약을 했던 학생들도 다 취소가 돼가지고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어렵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연휴 기간을 많이 늘렸는데 이게 모두 그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둔 고용주들은 상당히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도 건강 걱정은 한시름 났지만 경제적인 손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려가 큽니다. 개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수익이 있어야 버틸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당장 안 내더라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들어갈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지출은 계속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제 한국에 와 있어도 월세는 계속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은 물론 국내 안팎의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즉 튀는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밀착 접촉을 하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이 어디까지 튀는지, 그 밖에 또 다른 전염 경로는 없는지 한범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침은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식용색소를 활용해 지금부터 거리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채기를 해봤습니다. 침방울은 2.8m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재채기를 했습니다. 거리는 2.1m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기침 매너로 권장되는 방법으로 팔꿈치 쪽 옷소매로 막아봤습니다. 더 줄어든 1.8m로 측정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m가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떨까? 방한용으로도 사용되는 면 마스크를 써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침방울은 없었습니다. WHO가 의료인에게 착용을 권고하는 KF94 마스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한된 거리 내에서 특히나 이제 비말이 입이나 코, 강물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숨 마스크는 또 이렇게 빨아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자주 교체하거나 빨아서 쓰시거나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 환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묻은 문 손잡이, 휴대폰 등을 만지거나 손을 잡았을 때도 감염이 될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피세포랑 바이러스가 접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말라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많지는 않거든요. 소독을 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뭐 문서손잡이에 말라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감염이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2~3시간 안에는 전염 가능한 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손을 씻지 않은 채 입이나 코, 눈을 만져선 안 됩니다. 자택격리 상태에서도 가족들끼리는 접촉을 피하고 2m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정부는 4일부터 확진자와 2m 안에서 접촉한 사람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3차 감염 환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과 확산을 막는 조치가 더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는 음압병상이란 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음압병상은 얼마나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열과 근육통,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와 비슷하지만 전염성이 매우 높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사 증상이 있으면 지역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심 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실 내부 기압을 의도적으로 낮춰놓은 특수 격리병실인 음압병상. 병실 앞에 공간이 있어 이곳에 문이 닫혀야 병실 문이 열리고 급배기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는 공기 원리에 따라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 오염원은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내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병실 내부가 음압으로 돼 있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중문으로 돼 있어서 중간에 또 한 번 차단이 되어 있고 밖에도 또 큰 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환자들이나 의료진하고 이제 안에 있는 환자분들하고는 이제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병상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서울 5곳, 경기 3곳, 강원 2곳 등 전국 29개 병원에서 160여 개 병실을 운영합니다.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이송 과정에도 공기 여과 필터 등을 갖춘 음압 들것 등의 특수 장비가 운용됩니다. 환자와 밀착 접촉이 불가피한 구급대원과 의료진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고 장갑과 마스크, 고글도 착용합니다. 가래나 기침으로 인해 비말이 묻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말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데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의료진도 전신 보호복에 글러브 그다음에 덧신에다가 고글을 착용을 보통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보호가 될 테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주면은 뭐 안전하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치료 시설과 장비 등의 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3차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스크에 손이 가기 마련인데요. 마스크 제조업체는 얼마 전부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폭주하는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마스크 생산 라인에서 완제품이 포장돼 나옵니다. 부직포를 투입해 마스크가 만들어지기까지 총 5단계. 시간당 4천여 개의 마스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생산되는 물량은 약 7만 장. 최근엔 작업 인력을 2배로 늘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하루 주문량 10만 장을 맞추기엔 역부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주문량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완제품을 보관하는 재고 창고입니다.
평소엔 이곳이 재고로 꽉 차 있는데 지금은 생산하는 즉시 납품되다 보니 이렇게 군데군데 텅 비어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주문량을 맞추려면 공장 설비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데 자금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되는 기간이 8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기계를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아마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도매상들의 마스크 구애는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현금 보따리를 든 도매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은 전부 다 10만 장, 20만 장씩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모아서 가져가. 10억, 20억씩 벤팅해 본다니까 이들은. 현재 전국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은 180여 개. 정부는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하루 1,000만 개씩 생산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원자재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산 원자재에만 의존해야 하는 데다 중국의 물량 빼내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획된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만 골라서 찾아가 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상이 걸리면서 개인 위생 관리도 중요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약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방법은 없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기차역을 가도 쇼핑몰을 가도 음식점을 가도 은행을 가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손소독제가 비치됐습니다. 개인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거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에 뜻밖의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손소독제인데요. 시내에 있는 약국 어딜 가도 손소독제는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세균을 없애준다는 손소독제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손소독제가 비치된 공간에는 텅 빈 지 오래입니다. 손소독제 벌써부터 다 나가져 없습니다. 소량씩은 입고되고 있는데 언제 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와도 금방 나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예방책으로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 개인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손소독제.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 준비물 3가지만 있으면 셀프 손소독제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에탄올, 정제수, 글리세린을 준비하고 8대 1대 1의 비율을 섞어야 하는데요. 먼저 에탄올 800ml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정제수를 100ml를 넣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글리세린을 100ml만 넣어주면 끝.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약국이나 마트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겠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손소독제의 가격이 1000ml 기준으로 3만 원 선이라고 한다면 셀프로 만드는 것은 같은 용량이면 6,000원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약 5배 정도 저렴하게 손소독제를 겟할 수 있는 거죠.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외출 후 그리고 평소 자주자주 손을 씻는다면 손소독제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으로 개인 위생이 중요한 이때 올바른 위생 습관으로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의 수건 사업의 하나였죠. 바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는 소식도 잠시, 최근 김천에서 거제로 이어지는 노선을 놓고 창원시와 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연일 반박에 재반박 기자회견이 열리는 상황인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권정숙 기자입니다. 기존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로 이어지는 노선.
창원시는 김천 합천에서 함안 군북을 거쳐 고성, 통영, 거제를 잇는 노선을 제한했습니다. 전체 노선은 10km, 운행 시간 5분, 공사비는 2천억 원이 감소되고 함안과 김해 등 중동부권 이용객 170만 명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복합 열차가 함안 군북에서 진주와 창원을 동시에 운행합니다. 지난해 12월 노선 변경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창원시. 하지만 이후 진주와 창원은 소위 진실게임을 시작했습니다. 5일 진주시는 시의회까지 나서 창원시는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끼어들어 성과를 챙기지 말고 신규 철도 노선을 만들라고도 덧붙입니다. 최근에 창원시에서 보이는 행보는 너무나 비도덕적인 상황입니다. 경남의 수구도시로서 경남의 화합에 앞장서야 할 창원시가 스스로 경남도와 시의 품격, 시민들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바로 반박에 나선 창원시. 창원시는 지난 12월 이미 경남도와 진주 관련 지자체가 모인 자리에서 밝힌 내용을 지금 꺼낸 진주시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선 또한 운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대 입장까지 표명했던 진주시가 이 시점에 지자체 간 의견차를 쟁점화하고 불필요한 논쟁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창원시가 아니라 진주시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중립적인 경남도 입장 속에 통영, 거제, 함안 등 관련 지자체를 자신들의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창원과 진주시. 예타를 면제하니 마주한 또 다른 갈등에 남부내륙 철도가 제대로 놓일지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수확이 끝난 농한기, 빈 농지를 활용한 겨울철 감자 시설 재배가 농가의 틈새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서도 겨울 감자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구지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밭고랑 양옆으로 씨알 굵은 감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농민들은 둔덕마다 가득한 감자를 줍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도 잠시, 수확의 기쁨은 피로를 잊게 합니다. 9월 말부터 시설 재배를 통해 추운 겨울 수확되는 겨울 감자입니다. 황강변 인근 비옥한 땅에 친환경 농법을 접목해 탄생한 합천 겨울 감자는 씨알이 굵고 속이 꽉 차 단단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감자는 이제 3월달에 심어가지고 6월달에 장모기 전에 이제 캐고 하는데 그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래 이제 9월 말에 심어가지고 이제 수막 재배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6월달에 이제 캐는데 겨울 감자를 심어가지고 정말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자가 출하되는 봄을 앞두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겨울 감자는 다른 작물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적은 양의 지하수만으로 재배가 가능한 수막 재배 방식을 활용해 난방비까지 절약할 수 있어 고소득 효자 종목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감자 20kg 한 박스당 가격은 평균 6만 원으로 2만 원도 채 안 되는 봄 감자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높습니다. 합천군은 6일 친환경 겨울 감자 5톤을 첫 출하하고 재배 농가와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앞으로도 친환경 무농약 겨울 시설 재배 기술 교육 및 지원을 통해서 많은 시설 재배 농가를 확보하고 그리고 아이쿱 등 많은 친환경 유통업체와의 출하 계약을 확대 추진하여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틈새 작물과 대체 작물을 찾는 다양한 시도가 소득 불안정으로 시름에 잠겼던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산업 현장에도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며 현대 자동차의 모든 생산 라인이 멈추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자 제조업을 근간으로 한 창원시의 산업 전반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를 대비해서 경남 지역 기업에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도내 산업계의 상황과 특별 연장 근로 인가 가능성 및 필요성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훈 산업조직심리학 박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소동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이슈토크에서 안소동 평론가께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외부 효과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말씀이 꼭 들어맞다고 좀 보이는데 창원상공회의소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파장을 대비해서 노동부에 발빠르게 건의를 좀 했죠. 내용 좀 살펴주시죠. 네, 그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생산 차질 때문에 기업들의 주 52시간 초과 연장 근로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했습니다. 네. 예, 사실 창원상공회에서 중국으로부터 사실 창원에는 중국으로부터 기계와 전자부품 그리고 중간재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경남의 수출이 11.6% 네. 그리고 창원의 수출의 약 20% 정도가 대중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과 경남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생산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 자구책으로 아마 이런 특별 연장 근로 건의서를 발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부도 지난달 31일에 신종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을 공포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 창원의 경우 이번 정부 방침으로 인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정부가 이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을 규칙을 30일에 공표했는데요. 재해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예방책에 한정을 하던 것을 지금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지금 늘렸습니다. 네. 첫 번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그리고 두 번째 인명보호, 그리고 안전, 그리고 세 번째 기계 고장 등의 돌발 상황, 그리고 네 번째 대폭적인 업무 증가, 다섯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 개발 등으로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정부의 특별 연장 근로 기준 완화의 영향을 받아 창원상공회에서의 특별 연장 건의사가 받아들여진다고 보면 분명히 우리 창원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계속 특별 연장 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선 이 특별 연장 근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특별 연장 근로는 이제 우리가 기존의 68시간 주당 근로 시간에서 16시간을 줄이는 이제 우리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이고 그다음에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포함해서 이제 52시간이 우리가 근로 시간인데 이것을 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네. 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장에서 허가를 하면은 노동부 장관이 이제 그걸 심사를 해서 인가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요건이 이제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요건이 한번 충족이 된다면은 법정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제 조치를 예외적으로 해줄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 마스크 제조사들도 이번 특별 연장 근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달 31일에 이제 특별 연장 근로가 이제 예외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을 이제 개정을 했죠. 네. 여기에는 이제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조건이 통상적이지 않는 업무가 과다하게 폭정됐을 때는 노동부 장관이 이걸 인가를 할 수 있게끔 네. 법이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재난과 재해에 준하는 이제 사고 수습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미리 대처를 해서 빨리 이제 법률안을 개정을 했는데. 네. 지난달 31일에 이제 개정된 이후에 첫 번째로 경기도에 아마 마스크 제조 업체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업체가 신청하자마자 정부에서 인가를 해주었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복지부 산하기관인데 네. 질병관리본부 그다음에 병원 몇 곳, 방역업체 몇 곳 해서 현재까지
9곳이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이 지금 허가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부가 아마 이런 인간 문제를 결정을 지어서 통보를 하겠죠. 네. 그래서 특별 연장 근로 시간은 뭐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그 앞에 이제 우리 박정훈 박사가 설명을 했지만은 산업 현장하고 굉장히 그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아마 그 관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마스크 공급은 앞으로 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처럼 문제는 경남입니다. 특히 제조업이 주력인 창원은 중국으로부터 뭐 중간재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된다면 심각한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이제 우리는 이제 지리적으로 매우 이제 밀접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전체 수출의 4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경남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박 박사가 설명을 했지만은 네. 경남 수출의 약 12%, 그다음에 창원으로 치면은 이제 창원에는 중국에서 철강이나 원자재나 이런 걸 수입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한 20%가 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경남 지역은 국가 산단이 아주 대규모 국가 산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정도면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네.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당장에 이제 생산 차질이나 가동이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겠죠. 이게 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잠식이 되고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걸 막을 수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하면은 납기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네. 다시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은 몇 배의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특별 연장 근로가 필수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김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난 3일에 이제 창원공단을 방문을 해서 네. 뭐 이것과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애로를 청취했다고 보는데 네. 물론 뭐 그 특별 연장 근로 시간 인가 문제는 노동부의 사항이지만은 예.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관련이 없는 주무장관이 왔다면은 저는 뭐 애로 청취라든지 현장 점검 이런 것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좀 노동부에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바로 건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내가 중앙에 가면은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든지 좀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 갔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좀 아쉽습니다. 예, 좀 아쉬운 마음을 네. 드러내 주셨는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창원공단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예, 그 이달 3일에 그 박영성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그 창원 스마트 산단과 그 창원 진주 르네상스 그 사업 대상지 등을 차례로 방문을 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갔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그 자리에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서 뭐 허성무 창원시장 뭐 그리고 경제 관료들이 이게 참석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박영선 장관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그 불안 심리로 그 관광객 감소와 그리고 외부 그 활동 자제 등으로 소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시장과 그 관광지 등에서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이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 극복 방안으로 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번 사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에 미치는 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긴급 자금 융자와 특례 보증을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예. 근데 뭐 도내 그 중소상공인들의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은 사실 예. 그 이게 우리 그 중앙정부가 그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그 사이에 그 정책이 시행되는 그 과정에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그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처럼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빨리 작동할 거냐 이런 네.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은 뭐 역대 어느 정부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의례적으로 하는 이제 정도죠. 여기에 뭐 200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그 특례 보증을 이제 1,000억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 보증 요율을 좀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앞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대되고 확대가 된다면은 네.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그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그
효과가 저는 좀 적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네. 뭐 그다음에 뭐 그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 뭐 이런 것까지 아주 뭐 자세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다가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납기 연장을 한다든지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또 다음 이제 그 피해가 큰 업체들이 관광업계나 네. 관광 관련 업계죠. 그렇죠. 항공업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도 좀 관광기금을 좀 긴급하게 지원하는 문제까지도 정부에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남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공백 기간도 발생할 것이고 또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중앙 정부의 그 지원 정책이 그 사실 그 절차상이나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실제로 이행되는 데까지는 시간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경상남도에서 그 운영 중인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 상황반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문성욱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관기관과의 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이번 기회에 우리 그 경상남도의 위기 대응 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 우리가 그 기존에는 그동안에는 그 중앙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만 이렇게 네. 눈여겨봤는데 우리가 뭐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 도민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보다는 네. 경상남도의 그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창원 상공회의소의 건의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해달라는 내용인데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사실 일단 이번 건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고용노동부의 그 특별 그 연장 근로에 대한 입장은 사실 그 특별 근로 연장은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방어적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그 매출의 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사용을 해라라는 네.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뭐 채용을 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을 근거로 해본다면은 사실 그 창원상공회의소의 이번 특별 연장 근로 건의는 상당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창원 내 기업들이 직접적인 생산 차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상황으로 돌아섰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더욱이 이제 뭐 아까 우리 안소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1일에 네. 이미 마스크 업체들이 그 마스크 공장들이 그 재난재해 상황으로 인해서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낙관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안소동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보다는 이게 당연히 저는 받아들여야 되고 정부에서도 조금 그 대통령께서는 그 굉장히 과다할 정도로 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특별 연장 근로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이 지방에서 또는 정부에서 대통령보다는 인식하는 좀 속도가 늦고 대응 속도가 좀 느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좀 속도를 좀 빨리 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서 이제 이런 건의가 왔다는 것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보다도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산업계를 대표해서 상공회의소가 이제 그런 그 건의를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다행스럽고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퍼펙트 스토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악재가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이제 경제 상황을 분석할 때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하는데 경남 상황도 저는 뭐 여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법과 제도적인 절차는 개별 사업자가 먼저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만은 저는 이것보다는 정부에서 그런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그 좀 여러 업체나 여러 그 산업별로 특별 연장 근로가 필요한 어떤 좀 가이드를 먼저 해주는 이런 좀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방송에서 특별 연장 근로가 필요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을 참 논하는 문제도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무거운 주제인데 네. 저도 참 부담이 많이 가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금 특별 연장 근로가 지금 9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은 인가를 하는 과정이 네. 첫째는 속도가 느리고 건별로 이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앉아서 특별 연장 근로를 끈끈이 심사를 하는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저도 이것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과하다는 말을 들어도 좀 정부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붙이면은 노동조합도 좀 저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된다 봅니다. 예. 지금 한국노총에서 특별 연장 근로가 나오니까 특별 연장 근로 반대 투쟁을 하겠다. 그렇죠. 벌써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조의 어떤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문제는 좀 잠시 내려놓고 또 그다음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 생산 업체는 물론이고 네. 방역 업체, 의료기관 여러 기관들이 이런 게 이제 쭉 나오겠지 않습니까? 특별 근로 연장 신청이 나오면은 노조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걸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자, 어쨌든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좀 내다보고 계시지만 일각에선 우려도 좀 나옵니다. 말씀처럼 명시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이런 건데 자, 대폭적인 업무 증가가 그 요건이죠. 안소동 평론가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듯이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엔 지금에 봐서는 고용노동부 판단에 좀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현재는 그 말씀하신 그 대폭적인 업무 증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인해서 한국경영자 그 총협회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불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그 시행규칙 그 개정 취지와 달리 제도 활용이 제약될 수 있다라고 네.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현 상태로는 그 이 정부 안이 시행 초기가 되다 보니까 그 앞서 이제 사례들이 쌓여 있지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고용노동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유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유권 해석에 따라서 특별근로 연장 근로가 연장되고 안 되고가 네.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생산성의 생산성의 그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또 다른 측면에서 봐서는 일괄 적용보다는 세무적 업무를 좀 따져서 적용해야만 악용할 우려가 좀 줄지 않겠습니까? 예, 그 뭐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할 때 공익성을 고려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는 뭐 대폭적인 업무 증가에 따른 신청에도 제품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가령 특정 소비자 인기가 업무가 늘었다면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특별 그 연장 근로를 연장 근로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의도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의 LG전자에서 에어컨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00명이 만약에 그 100명이 그 일주일에 48시간의 노동으로 인해서 2만 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약 뭐 한 4,000대 20% 정도의 그 생산량 증대를 그 이상고온 현상으로 이제 뭐 그런 생산량을 증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네.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단순히 업무량이 늘었다고 해서 그 특별 연장 근로를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업무량은 동일한데 그 생산 인원이나 그 업무 인원이 갑자기 줄게 되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럴 때는 또 이제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남 업체들의 특별 연장 근로 인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박정훈 산업 및 조직심리학 박사 그리고 안소동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남 지역 기업의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문제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 바로 선제적 대응입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상황을 지자체의 발빠른 행정과 도민의 슬기로 잘 극복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